안녕하세요. 경매를 이제 한두 건 받다 보면은 그런 욕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 한 건으로 3, 4천? 유튜브 썸네일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방법이 있죠, 당연히. 지금 딱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스멀스멀 초보 단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내가 좀 더 레벨업을 해서 한 건으로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라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때 뭘 하면 되냐? 약간 특수한 권리가 섞여 있는 물건을 보기 시작하면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항력이 있어 보이지만 분명히 가족이다, 또는 진짜 임차인이 아니라 뭔가 무상 임차인이거나 이런 게 보이는 물건들이 있어요. 다만 이제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도 있죠. 확인해야 되는 절차들도 있고, 이런 노력들이 좀 부과되면서 액수도 커진다는 게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버는 돈은 똑같으면 하면 안 되죠. 하는 만큼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올 때 더 부담스러우니까 경쟁도 낮아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금액도 더 낮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익은 더 커지는 거고. 제가 물건 하나를 가져왔는데 한번 직접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상 임차인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임차인으로 보이지만 어떠한 권리 신고도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임차인으로 보이지만 전입 신고 외에는 아무 신고도 안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전입 신고가 소멸 기준 날짜보다 더 먼저예요.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걸 갖추고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의 보증금을 알아야 얼마 받을지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할 텐데,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신청도 안 한 사람이에요. 대항력은 있는데 아무 신고도 안 했어요. 이러면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초보자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안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보증금이 실제로 까보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보증금을 전액 낙찰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물음표인 거예요. 보증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 이거를 통상 미상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상임차인을 100% 확정 짓고 이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강의 때도 이걸 밝혀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를 만나서 나는 무상임차인이다 라는 거를 녹음을 하시든 아니면 계약서를 확인을 하시던, 세 번째가 대출을 해준 이 은행으로부터 뭔가 무상임차 계약서를 주겠다라는 거를 내가 확정 짓거나, 그러니까 은행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 경우 아니면은 사실 100%는 없습니다. 세 가지 다 확정 짓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접근 방식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가족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알고 들어간다고 해서 100%인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이 정말 작정하고 내가 계좌이체 내역도 남겨놓고 가짜 계약서도 써놓고 하면 소송전으로 가야 됩니다. 법원에서 어떻게든 도와주지는 않아요.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 물건은 PD님이랑 어제 또 카톡을 했는데 입찰을 하려다가 안 했어요.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부분도 있었어요. 참고로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은 이분이 지금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아도 이 사람이 전입을 빼주거나 아니면 무상임차인이라는 어떤 각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은행에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권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경매로 대출해주는 조건은 뭐냐면 다 말소된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경락자금 대출을. 근데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려고 보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은행에서 이 사람이 가짜라는 서류를 갖고 와, 그래야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받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대출 받는 기한이 2달이에요. 2달 안에 내가 서류를 받아오거나 이 사람이 전입을 빼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나요? 말처럼. 대출 없이 잔금 납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잔금 납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집주인일 확률이 한 95% 이상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을,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을 3번이나 받았다라는 겁니다. 은행권에선 절대로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상태, 만약에 보증금이 있다면 절대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없다는 각서를 제출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주소가 나와요. 소유자 주소를 보니 김땡땡이란 분이 신관동 주공아파트 1505호에 계시네요. 우리 집입니다. 경매로 나온 집이에요. 그리고 소유자가 아닌 성씨가 같은 어떤 제3자가 있는데, 이분이 대항력이 있지만 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출 금액을 합쳐보면 집값의 70%예요. 선순위로 보증금이 있는데 대출 70% 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증금은 없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증빙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해줬을 때는 소송전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이런 걸로 큰 돈을 벌 수는 있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은 있는 겁니다. 채무자 김땡땡님의 집 주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세입자가 있는데 대출을 받았다는 점, 두 가지를 봐서는 가짜일 확률이 높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 멈추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집을 산 게 2010년 9월 14일인데
금액인데 거래가액 6,335만 원인데 왜 대출을 1년 뒤인 2011년 8월 24일 날 받았냐. 6,300만 원 거래가액 요거 찍힌 거는 현금으로 납부를 한 거냐, 대출 없이. 그런 걸 볼 때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대출 받았던 걸 지금 상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없어진 거니까 안 나와요, 여기에. 원본을 보면 빨간 줄 가 있는 거를 확인하면 그 당시에 받았던 대출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010년 9월 14일 익숙하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농협으로부터 채권 최고액 5,500만 원. 소유권 이전된 날짜를 보니까 2010년 9월 14일 같은 날짜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면서 같은 날에 대출 실행한 거예요. 우리가 경락잔금 대출 받아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처럼. 거래가액이 6,300만 원인데 채권 최고액이 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한 4,800만 원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 6,600만 원의 얼추 70% 정도 되죠. 풀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상태로 대출을 70% 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짜일 거라는 거. 그런 걸 봐서는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거는 서류상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증빙해서 내보내는 거는 법원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그 증빙을 해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너는 대항력이 가짜니까 나가라는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받으려면 복잡한 게 있는데 사실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보는 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초보자분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걱정이고 최악의 상황은 결국 소송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가짜일 거예요. 근데 그걸 증빙하는 걸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맡기겠지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첫 번째 난관은 증빙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난관은 잔금 납부 기한 내 걸 증빙하지 못하면 내 돈으로 잔금 납부를 해야 된다. 왜? 은행에선 대출 안 해주니까. 내 돈이 다 들어가면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겠죠. 입찰하기 전에 이 당사자를 만나서 확인한 가정하에 입찰을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이것만 보고 입찰하는 거는 위험해요. 가서 제가 이 사람을 만나보고 그걸 확인했으면 입찰을 했겠지만 제가 물건 발견한 게 그저께거든요. 그리고 위치가 지금 충청남도 공주라서 당장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만약에 시간이 있었으면 가봤을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에 전화해보니까 전화도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경매로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왜냐면 은행에서 좀 정보를 주면 입찰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 가짜인 거 받아놓은 게 있으시냐 대출해줄 때 알려주면 사실 좀 입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보조차 얻을 수가 없었고 일단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이런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위험을 안고 내가 시세 대비 뭐 15% 20% 이상으로 벌 수 있어요. 금매가가 뭐 1억 8천 1억 7천이다 하면은 제 생각에 뭐 1억 3천 했어도 낙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대학로 있는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들어와서 뭐 가격 높게 쓰진 못해요. 실거주자분들이. 이거는 돈 벌기는 쉬운데 반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보다는 뭐 불법 건축물 내가 진짜 물리적으로 철거해버리면 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괜찮은데 미상임차인을 밝혀내고 이 사람이랑 같이 이제 반박하고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미상임차인 부분에서 큰돈을 벌 수는 있지만 반대로 문제가 됐을 때는 시간 소요와 에너지 소요가 많을 수는 있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안전한 물건으로 여러 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확실하잖아요. 고수라고 해서 꼭 그런 물건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썰 풀기엔 너무 좋은데 진짜 돈을 안전하게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물건으로만도 입찰을 해요. 저는 교육상 이런 것도 뭐 해보고 사례나 스토리텔링으로 좀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다. 실제 이제 진짜 투자만 하시는 분은 이런 걸 사실 안 보죠. 왜냐면 이런 걸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돈이 묶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면 굳이 이런 걸 안 해도 된다. 고생했습니다.